선배님,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일 그만하시고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30년 전 저는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후배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미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짧게는 1년, 길어야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93세 현역 의사 오철수입니다. 당시 63세였던 저는 건강에 무척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가리지 않고 잘 먹었고 술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잘 마셨습니다.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 빵과 커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일상이었죠. 남의 몸은 열심히 치료하면서 정작 제 몸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다니. 그날 밤 홀로 앉아 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도 조부모님도 모두 장수하셨기에 저 역시 당연히 오래 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학생 아들딸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내 힘으로 이 병을 이겨내고 반드시 이 진료실로 돌아오겠다. 저는 1년 넘게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오직 제 건강에만 집중했습니다. 의학 서적과 영양학 연구를 파고들었고 세계 각국의 장수 마을을 연구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동양의학의 지혜와 현대 영양학을 접목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3가지 식품이 암세포와 싸우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 식품이 저를 죽음에서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식품들을 평소처럼 먹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 끝에 발견한 정확한 섭취 방법이 핵심이었습니다. 섭취 시간, 섭취량, 그리고 조리 방법, 이 3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이 글을 쓰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30년 전 의사들이 예측한 대로 땅속에 묻혔을 것이고 제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을 것입니다. 제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제 조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천한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30년간 실천해온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 이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증상들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쑤시고 몸이 뻣뻣해지시나요?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2~3번씩 잠에서 깨시나요? 이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인해 자초한 결과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60대 이상의 환자들 대부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늙으면 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냥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0대가 된다고 반드시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연구한 세계 장수 마을의 노인들은 80대, 90대가 되어도 매일 밭일을 하고 손주들과 뛰어놀며 마을 축제에서 춤을 춥니다. 보청기나 지팡이 없이도 활기차게 생활합니다.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까?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매일 아침 한 줌의 약을 삼키고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활기차게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삶을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제 방법을 실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반신불수나 언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의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관절염은 점점 악화되어 결국 보행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화장실 가는 일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목격한 현실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을 예로 들겠습니다. 68세의 박영호 선생님은 은퇴 후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5년간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했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정만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작 선생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때 그 방법을 실천했더라면,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반면 제 방법을 충실히 따른 환자들은 완전히 다른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73세의 김정희 여사는 5년 전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매일 11개의 알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려준 3가지 식품 섭취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지금은 약을 단 2알만 복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녀와 함께 제주도 올레길을 완주했습니다. 78세의 이상철 선생님은 3년 전 전립선암 수술 후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려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제 방법을 1년간 실천한 후 지금은 매주 테니스를 치고 동창회에서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선택을 한 분들은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이 의학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왜 모든 의사들이 이 방법을 처방하지 않을까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현대의학은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예방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러겠어? 하시겠지만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책으로도 나왔고 많은 영상물로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지만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 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들은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만을 권했습니다. 영양과 식이요법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환자들을 대했었기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접근법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발견한 첫 번째 기적의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암식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품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다 파는 아주 흔한 식품입니다. 우리 모두 브로콜리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녹색 채소가 왜 그토록 특별한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그 효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연구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이 바로 브로콜리였습니다. 암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던 중 브로콜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심지어 이미 형성된 암세포를 공격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정상세포는 보호하면서 암세포만 사멸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항암치료가 우리 몸에 좋은 정상세포까지 모조리 죽이지만 브로콜리 속에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영양소는 나쁜 암세포만 골라서 죽입니다. 브로콜리 속에 있는 설포라판은 면역력도 키워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암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 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적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그냥 삶거나 볶아서 먹는 것으로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끝까지 들으시고 정확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로콜리를 요리하는 방식은 설포라판의 90% 이상을 파괴합니다. 제가 진행한 연구에서 브로콜리를 물에 5분 이상 삶았을 때 설포라판의 함량이 원래의 10% 미만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온 조리는 브로콜리에 있는 효소를 불활성화시켜 설포라판이 형성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브로콜리를 섭취해야 할까요? 30년간의 연구와 자기 실험을 통해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브로콜리 섭취법을 공개합니다. 첫째, 브로콜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신선한 브로콜리를 고르되 특히 브로콜리 새싹이나 어린 브로콜리를 선택하세요. 이들은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 함량이 최대 100배까지 높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이 없다면 일반 브로콜리의 줄기 부분을 활용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버리는 이 부분에 사실 가장 많은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올바른 준비 방법입니다. 브로콜리를 깨끗이 씻은 후 잘게 다져주세요. 다진 후 10분에서 15분간 실온에 그대로 두세요. 이 과정에서 설포라판이 최대로 생성됩니다. 이것이 핵심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조리하기 때문에 설포라판의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셋째는 최소한의 조리입니다. 다진 브로콜리를 40초 이내로 살짝 데치거나 아예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살짝 데치면 소화가 더 잘 되면서도 영양소는 보존됩니다. 넷째는 정확한 섭취 시간과 드시는 양입니다. 준비된 브로콜리는 매일 아침 공복에 정확히 한 숟가락 약 15에서 20g을 드세요.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합니다. 너무 많이 먹는다고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숟가락이 최적의 용량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섭취한 브로콜리는 우리 몸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제가 실시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브로콜리를 3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염증 지표가 평균 43% 감소했고 암 환자들의 경우 종양이 최대 38%까지 감소했습니다. 제 환자 중 67세 최미자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재발 위험이 높아 항암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그러나 1차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브로콜리 섭취법을 알려주었고 그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실천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암의 재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암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 숟가락의 브로콜리가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백 명의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이 방법은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적으로는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중간에 며칠 건너뛰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2. 신선함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최대한 신선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확 후 3일이 지난 브로콜리는 설포라판 생성 능력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브로콜리를 선택하세요. 3.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하세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브로콜리의 비타민 K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4.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반드시 아침 공복에 섭취해야 합니다. 식후에 섭취하면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브로콜리 섭취법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브로콜리가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브로콜리를 삶거나 볶아서 먹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건강식이 효과 없다며 포기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브로콜리 한 숟가락은 가장 비싼 항암제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브로콜리 섭취법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가 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의 일부만 보고 실천하지 않아 결국 질병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65세 정민호 씨는 제 방법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다가 간암 말기로 찾아왔습니다. 임종 전 그는 그때 실천했더라면 제 아내는 혼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후에는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이것이 제가 30년 전 의사들이 1, 2년 시한부 선고를 내린 후에도 93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암 선고를 받고 30년간 실천해온 첫 번째 기적의 식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브로콜리의 올바른 섭취법이 제 생명을 구했고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도 같은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약봉지와 병원 침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고통스러운 말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하루 3번 값도 싸고 맛있는 브로콜리를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의 끝에는 활기찬 노년, 치매 없는 맑은 정신, 그리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배우자,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시작해도 돼. 좀 더 나이가 들면 시작할게. 한두 번 빼먹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은행처럼 매일 저축해야 합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인출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박사님, 제가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왜 이제야 시작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여러분을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들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93세의 나이에 여전히 활발하게 진료하고 강연하며 등산까지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글을 쓰다 보니 예약 시간이 다 되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3가지 식품 모두를 올바르게 섭취할 때만 완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2가지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약속드립니다.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게 무엇이든 드시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져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